오늘은 알고 계시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지럼증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죠? 어떤 경우에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어지러워요. 갑자기 어지러워요. 근데 어지러운 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머리가 핑 돌아요도 어지럽고요. 눈앞이 깜깜해져도 어지럽다고 하시고, 아찔해요. 균형을 못 잡겠어요. 자꾸 쓰러질 듯이 땅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혹은 사물이 자꾸 다르게 보여요. 눈이 빙글빙글 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또는 눈이 침침하고 막지가 않아요. 이럴 때 전부 다 어지럽다고 하세요. 어지럽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증상이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종류의 어지러움인지, 하다못해 이게 뭔가 아찔하면서 어지러운지 아니면 빙빙 도는 종류의 어지러움증인지 그거부터 감별을 해야 됩니다. 원래 어지러우질 않았어요. 못 받으셨네요. 네, 주로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2배가량 많고요.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50세 이상이 이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은 영어로 봤을 때는 디즈니스하고 버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요 뭔가 눈앞이 아찔하고 뭔가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종류, 특히 아찔한 종류의 어지럼증을 말하게 되고요. 현운이라는 거는, 현은 이제 눈이 깜깜해지는 걸 말하고, 후는 빙빙 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좀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 또 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균형을 잘 못 잡죠. 걷는데 비쩍비쩍 거린다든지 아니면 눈이 이렇게 자꾸 떨린다든지 이런 어지럼증일 때 이제 현운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흔한 건 요 기립성 현운이에요. 이제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이제 몇 초 동안 갑자기 아찔하니 어지러워요. 요거는 뇌 쪽으로 혈액이 한 번에 못 가줘서 그래요. 자세가 이렇게 딱 변할 때 혈액이 가줘야 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아찔한 거고, 주로는 저혈압이나 빈혈 이런 거 자주 앓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운동 부족인 경우가 가장 흔하죠. 두 번째로 시야장애인데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경 도수가 바뀐 걸 딱 쓰면요 그 순간 어지러워요. 적응이 안 돼서요. 이제 그런 종류의 어지럼증이에요. 실제로 안구 쪽에 이상이 생겨서 좌우에 편차가 생기게 되면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지럼증이라면 눈 감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눈 뜨면 또 어지럽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그럴 땐 안과로 가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편두통인데요. 이제 편두통이란 게 머리 한쪽만 아픈 거를 편두통이라고 하진 않아요. 머리 한쪽이 아프면서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눈이 갑자기 한쪽이 부신다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 편두통으로 진단하게 되고, 그럴 때 머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혈당 증세에도 어지럼증이 있는데, 주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인데요. 혈압약에 의해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저혈당 증세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이 찾아와요. 이제 그럴 때는 혈압약 드시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보고 좀 그걸 조절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 이석증도 있는데, 이석이라는 게 이제 요 귀 안쪽의 구조인데요. 요 전정기관이랑 달팽이관, 새방골이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요 전정기관의 요 돌이 중력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력을 받고 있냐를 인식하게 돼요. 근데 요 부스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요 방골이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고개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자세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획 돌렸는데 어지럼증이 딱 와요. 그러면은 한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을 한 1분에서 2분 정도 느끼시게 되고, 이렇게 가만히 안정하고 있으면 좀 나아지다가 또 획 움직이면 또 어지럽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반복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석증 정복술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한의원이나 신경외과 같은 데 가면 할 수 있고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 요 이석이 부스러기가 다시 원래 위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정복술이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이제 귀 쪽에 림프순환 같은 게 막히면서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또 피로하실 때 더 생기기도 하고, 이제 피로 관리 해주고 이런 거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면은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전정신경염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건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요 전정신경이라는 게 평형 감각을 인식해서 뇌로 가는 신경이에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쪽에 갑자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주로는 전정신경염이 안 온 쪽으로 누우면은 별로 어지러움이 없는데,
생긴 쪽으로 이렇게 누우면은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향이 많고요. 보통은 한 일주일 내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쯤 인터넷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갑자기 보통은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는데요. 이제 어지럼증이 온다든지 뭐 청력이 감소가 된다든지 귀가 뭔가 꽉 차고 먹먹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 균형 감각이 이상해서 좀 비쩍비쩍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할 때 뭐 집중하고 하면은 한 30분씩 막 어지럽고 위식거리고 해서 전혀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반복될 때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진단하게 되고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게 불행히도 없어요. 왜 생기는지 알려진 이유도 없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쪽에 림프액이란 게 차 있어요. 요 림프라는 게 이쪽 귀 쪽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부으면서요. 이런 거 평형이나 그 중력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들에 뭔가 압박이 생기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피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활 관리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면은 이제 몸의 균형을 좀 맞춰주고 이런 치료들을 하면은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추골동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경추뼈를 따라 요 목 뒤 옆쪽에서 동맥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요 동맥은 뇌로 직접적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동맥이에요. 근데 경추가 좀 많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여기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꺾여 있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피가 잘 안 가면서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는 그거에 맞게 뭐 교정을 해주던지 요 근육들을 좀 풀어서 동맥들이 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청신경 초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그 뇌랑 요 손의 요 바닥 쪽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종양이 생겨서 처음에는 이제 기울림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요게 귀 쪽에 있는 신경들을 누르게 되거든요. 점점 진행되면은 이제 뭐 얼굴에 감각 이상이라든지 연화곤란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안면신경을 눌러서 그래요. 그리고 더 잘하면서 손해를 자극하면 막 비쩍비쩍거리고 균형을 못 잡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특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점점 증상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수개월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두뇌 MRI를 찍어서 종양이 생기진 않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중풍 증세에도 어지럼증이 많이 오게 돼요. 이제 어지럽다고 중풍은 아니에요. 일단은 중풍은 어지럼증과 함께 여러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 뭐 극심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성격이 사람이 확 변했다든지 아니면은 손발 한쪽이 감각이 저하되고 힘을 쓰기 어렵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갑자기 급격하게 어지럽고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이제 손발에 힘도 빠지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응급실 가서 이제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닌지 체크를 해보면 되고요. 정 모르겠다 하면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굳이 찍어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검사로 급격한 좀 응급 질환들은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듣고 이제 응급한 질환이라면 이제 큰 병원으로 보내드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원인들은 어지럼증은 사실 명확히 원인이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인은 없는데 왜 어지럽지 않은데 밝혀진 MRI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고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런 원인들로 보는데 기력 부족이나 체력이 저하됐다든지 피로라든지 어쨌든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런 질환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몸의 순환이 장애가 돼서 이제 이런 림프 순환이나 이런 게 안 돌다 보니까 머리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들이 처리가 안 되면서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혈이라든지 요 담음이라는 거는 특징적으로 좀 미식거리면서 콕콕콕 쏘는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이런 세 가지 증상이 같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담음이 있다 또는 어혈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게 되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해주면은 어지럼증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이 있으면 저희는 비강내 사혈법을 쓰는데 코에서 피를 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 코랑 연결돼 있어서 코에서 피를 내고 나면 머리 혈액순환이 한번 강제적으로 되면서 어지럼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반복해서 치료해도 원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 치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약을 써서 원래 몸 상태를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호전되는 걸 많이 보죠. 네, 여기까지 어지럼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원인이 너무 많아요. 어지럼증이라는 게 단순한 증상이 아니고요. 일단은 어지럼증이 생기면은 좀 아찔한 종류의 어지럼증인지 아니면 빙빙 도는 건지 균형을 잡기 힘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시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한의원이나 아니면 신경외과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원인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어디에서 좀 물어볼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